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환율도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1,500원 시대에 정말 좀 근접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환율도 요 탄핵안이 회의가 진행되는 당시 굉장히 또 엄청난 또 요동을 쳤었는데 3시에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당내 국민의힘 쪽에서 당내 부결을 시사를 하면서 환율이 좀 잡혀갔지만 결국은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환율이 1,48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무정부 시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신용 등급이 상관없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사실상 그럴 수가 없거든요. 원화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이제 1,500원까지 1% 남은 남짓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가 좀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준비를 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왜 환율 상승에 영향이 있는가를 좀 보게 될 텐데 의견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제가 또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 한덕수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뭐 얼마나 했다고 사실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외신들은 탄핵소추의 법적인 모호성에 대해서 AP통신이 지적을 했고요. 뭐 다른 데서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외신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정치 마비가 심화된다. 경제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법적인 모호성,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정치 마비가 지속된다. 경제가 더욱더 압박된다에 대한 내용 때문에 분명히 환율 추가적인 여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1월달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추가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달러와 원화의 가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환율 차이도 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안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채, 가계 부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가 부채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국가 부채는 사실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겠습니다만 환율이 더 오르게 되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모라토리엄이 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나중 얘기니까 좀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이 가계 부채, 부동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공장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부채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부채, 이 금리를 더 하락시키지 않으면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동산 투기꾼들을 왜 우리가 보존을 해줘야 되냐라고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돈은 어디서 나왔죠?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 투기한 사람들이 파산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은행은 환수가 안 되죠. 자,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돈에 대한 자금에 대한 이 활로가 막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는 거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든 이자라든지 조금이라도 회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추가되는 내용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 대출 이자는 하락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대출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 하락을 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버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까지 겹쳐버려서 1,500원이라는 상징적인 국가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환율대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에서도 지금 통화 스와프를 한다라고까지 얘기도 나오고 통화 스와프 기간 연장한다라고까지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어떻게든 좀 막기 위해서였는데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벌어들인 외화를 외환 당국에다가 채워 넣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S&P 쪽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렸었던 연기금이기 때문에 이걸 외환 당국에다가 밀어 넣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원화로 바꾼 다음에 이 원화를 가지고 시장의 하락을 막는 요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500원이 넘으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의 통화 스와프 때는 2008년 외환 위기 당시보다 더 비싸요. 환율이 넘었거든요. 이 당시에도 겨우 막았던 거 2005년 당시에 맺었고 2008년도에 외환 보유액 부족으로 조기 해지까지 됐습니다. 외환 보유액 부족으로 조기 해지됐다라는 건 이때도 전부 다 때려 박았는데 겨우 막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환율이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막을 수 있을까? 정말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환율 1,500원이 넘게 되면 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모라토리엄, 사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모라토리엄이 선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IMF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빌려놓은 그 빚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자 지급은 뭘로 하냐면 달러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이 달러 이자를 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채무 지불 정지, 채무 지불 유예, 그러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게 되면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엄청난 고금리로 야 너네 도와줄게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IMF가 터지게 된다 이런 흐름이 1900년대에 있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 이 국가의 400조가 넘어가는 이 문재인 정부 때 물론 코로나19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늘어났었던 국가 부채를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원화 가치까지 하락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또 재정 적자까지 더 벌어지게 되면 이제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모라토리엄까지 지금은 1,500원이나 뭐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1,600원, 1,700원까지 가게 되면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1,600원, 1,700원, 1,800원대의 모라토리엄을 걱정해서 1,500원대부터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뚫어버리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환율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가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고환율 수혜주를 사라.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달러를 사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달러를 사는 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 고환율 수혜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실 텐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박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 관련해서도 트럼프 관련주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떠올랐었던 이 두 업종인데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 두 기업들이 전부 다 수출 쪽에 강세가 있다는 겁니다. 달러로 수출하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주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두 기업들에서 할 수 있는 건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다시 넘겨줘야 되는데 결국은 원자재 가격도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운반 비용, 운송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또한 지금 공장 돌리는 게 적자해서 문 닫는 공장도 굉장히 많잖아요. 롯데의 이수 공장, 여수 공장도 닫았고요. 자, 지금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 자체가 손해인 상황에서 공장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라도 싸게 팔면 안 되냐?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내수경제와 금리 인하를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먼저 싸게 덤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싸게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더 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원자재가 당국에서 나와요. 중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자,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싸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륙지방이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운반비,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고환율 수혜주를 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IMF 모라토리엄까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하청업체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하면 결국 이 대기업들, 맨 꼭대기에 있는 기업들조차 생산 캐파가 줄어드는 거고 추가적인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캐펙스를 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건 또 달러잖아요.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기를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금리가
우리나라는 뭐 추가 금리 인하 어쩔 수 없다라고 치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미국 금리라도 따라서 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금리는 오히려 속도를 더 조절한다, 문제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좀 고통적인 좀 시기는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경제적인 문제, 이거는 뭐 해결해야겠죠. 자, 그렇지만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 한독수 대행까지 지금 탄핵을 시키면서 빠르게 국정을 좀 안정화를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아니면 아예 탄핵을 시키지 않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뭐 정치적인 부분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노선을 정했으면 빨리 좀 안정화를 시켜서 지금 기업들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이 시기를 버텨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기를 버틸 수 있게 도와줘야 될 망정,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올해 안으로 좀 통과가 될 예정이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한 법이거든요. 이게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 52시간 이걸 넘어서 일하게 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우리도 반도체 특별법 못 해줘.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각을 시켜버렸거든요. 지금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고통받고 계속해서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뭐 롯데, 뭐 SK하이닉스, 메코프로 전부 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투자하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좀 조롱의 예전 삼성전자가 아니다, 뭐 이재용, 이런 발언은, 그리고 이런 마인드는 우리가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이겨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겨내서 다시 한번 좀 정상적인 시기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정말 쉽지 않은 시기가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좀 어떻게 또 흘러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앞으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저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을 할 때 관심만 있고 어느 종목을 사야 되는지,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한국장에 투자해야 되는지, 미국장에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공부방을 하나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공부방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이고요. 빠른 입장 방법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공부방 요 발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활용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점, 요것만 좀 먼저 전달해 드리고요. 1668-528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 수신 전용 리스트를 확인을 해서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가 뭔데 중국구구식으로 좀 운영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소개가 좀 늦었는데 투자 자산 운용사 이렇게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참투자 자문에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드리는 역할로 회사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문하는 역할로 참투자 자문에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여기서 뭘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플리토 소개를 드렸었던 적이 있고, 이스트소프트 소개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소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AI 휴먼 기술, 오픈 AI, 챗 GPT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있거든요. 역시나 AI고 챗 GPT고 이런 내용들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국내장도 충분히 좀 점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미국장들 굉장히 핫하잖아요. 미국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테슬라 관련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드렸어요.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다가 테슬라 살만한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나서 35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30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어느 기업을 사든, 어떤 종목을 사든, 어떤 시장을 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확실하게
내가 알고 접근을 하느냐 모르고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요 방에서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고서도 좀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좀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뭐 트럼프, 일론 머스크 우주항공 시대 관련주로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드리고 목표 주가, 손절가 얼마고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요 보고서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공부도 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까지도 한 번에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공부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증권사를 사는 게 개설하는 게 유리한지 해외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세금 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을 드릴 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또 문자 남겨주시거나 내지는 문의를 주시면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68-5284번으로 지금 바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혜택들 모두 다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준비해 놓은 이벤트고 또 혜택이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박프로와 함께 주식시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좀 상승장 함께 잘 그리고 하락장 또 끝났다고 단정 짓긴 좀 어렵지만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던 만큼 충분한 우리도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보상 함께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668-5284번 다시 한번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긍정적인 소식 좀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소식 좀 전해드릴 수 있게 좋은 소식만 나올 수 있게 저도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